청와대 정무수석 하셨잖아요. 문재인 정부 때. 근데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 분위기는 어떨까요? 사실은 뭐 수석들이라든가 비서실장 정도는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상의해야 되고 상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과연 형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? 용산이? 제가 좀 계속 박절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청와대 참모들도 크게 보면 공범이죠. 용산 참모들이죠. 청와대. 그렇죠. 용산 참모들은 공범이죠. 왜냐하면 대통령을 좋게 물어서 잘못 모신 거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을 발동해서 내란을 획책했다고 하면 그걸 못 말렸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동조했다고 하면 어쨌든 크게 보면 다 공범인 거잖아요.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.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. 과거에 왜 우리 와이스 대통령이나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IMF 나고 나서 그 직원들이 택시 타면 청와대 가자는 소리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. 하도 뭐라 그러니까. 그래서 총리실 갑시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내려서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럴 정도로 부끄러움이 있었잖아요. 근데 지금도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 정상적이라고 하면. 그리고 우리도 공범이구나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대통령 설득할 것 같아요. 자 여기까지입니다. 더 이상 버티면 안 됩니다. 이거 뭐 당에다가 일임 한임 한임 이런 거 다 구차하고 깨끗하게 졌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사퇴하시고 심판 받으시오라는 얘기를 해야죠. 그나마 그게 주군을 모시는 자세 아닐까요? 그게 너무 가혹한가요? 아니죠. 공직자는 월급을 대통령한테 안 받습니다. 국민한테 받습니다. 저도 수석을 해보면 대통령 어렵거든요.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할 때 이게 얼굴 표정을 일부러 안 드러내려고 무지해를 쓰시는 분이에요. 왜냐하면 한참 보고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면 말하기 싫거든요. 그러면 그 현장에서 말을 바꿔요. 이렇게 이렇게 사람 심리라는 게. 예, 그렇죠. 대놓고 말하기 겁이 나거든요. 근데 그래서 이분은 내색을 거의 안 했어요. 할 얘기 다 하라는 식으로 또 다 들어주셨던 분인데 그런 대통령도 힘든데 윤 대통령처럼 막 성질내고 막 경로하고 이러면 누군들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. 겁나죠. 그러나 저는 행정관, 비서관까지는 좋다고 쳐요. 실장과 수석급 정도 급에 되는 사람은 저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. 대통령 설득하러 가야죠. 설득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국민에게 그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걸 깨끗하게 손 트는 게 도리지 저렇게 숨어 있는 게 도리겠습니까? 그러니까 더 비겁하고 구차하고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용서 안 해준다니까요. 더 가까운 측근인 이상민 장관이 그랬잖아요. 아유, 대통령의 권한인데 어떻게 말립니까?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. 우리 이수정님 말씀에 100% 그래야 된다고 동의하지만 실제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말립니까? 이게 저 속내가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과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들이 보이는 태도가 다 비슷해요. 이상민 장관 어제 뭐 나가면서 이제 뭐 매 순간 행복했다고 이 와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멘탈 역대급 무감각이에요. 역대급 후한무치와 정무관과 죄로고 사실 그 박성기 장관이 보이는 태도도 그 국회에서 막 나가버리고 째려보고 가고 이게 저는 이게 저 최소한의 양식을 넘어선 어떤 모습들이고 분명히 대통령도 그리고 정말 어찌됐건 패장으로서 이거 내 잘못이다라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없고 오히려 탄핵된 뒤에도 지지자들에 둘러싸이고 열심히 환호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99%라고. 아, 그 사람 그 쿠데타 안 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저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할 거란 거죠.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딱 원하는 부분만 쪼아서 모아서 나는 탄핵이 돼도 보수 지층이라든지 지지층들은 분명히 내 뜻을 알아줄 것이고 나는 그분 사람들의 환호와 막 이런 박수 속에서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99%라고 봅니다. 저는. 아니 그런 거 보면 그 검사 출신이 굉장히 그 정치적 고려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없고 굉장히 나만 옳다 엘리트주의적인 거에 꽉 차 있는 게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. 뭐 법무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비극이 불러온 거라고 봐야죠. 이 정권의 비극. 저기 이순혁 부국장은 현장에서 이제 취재하시니까
지금 계엄령 이후에 대통령이 출근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? 출근을 안 하고 있죠. 지금 관저에만 계속 있고 지금 오늘 일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좀 몇 주 동안 취재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. 대통령의 출퇴근 뭔가 이상하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저희가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그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탄핵 이후로는 그 관저에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. 취재해온 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? 대통령 약간 좀 황당한 얘기인데 예. 그 직무 정지 전에 직무 해태가 있었다. 직무 해태란 뭐냐면 제 시간에 출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? 그걸 취재를 해봐야 알아요? 취재를 해봐야죠. 왜냐하면 이제 기사를 쓸 입장에서는 기사를 쓰려면 취재를 해서 명백한 팩트로 써야지. 이런 뭐 동네 논평은 사람들이 가능하지만 다 안돼요, 동네 사람들이. 동네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에서도 워낙에 말이 나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출근을 늦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처럼 가짜로 차를 보내는다는 거예요. 빈 차를 앞뒤에 호의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는 두 번째 나오는 차에 이제 타고 출근을 하고. 근데 이제 각해무샤 이렇게 두듯이. 그렇죠. 그래가지고는 그 저희가 몇 주 동안 취재를 했는데 이게 뭐 음어로 이제 경찰들이 다 교통 통제를 하니까 경찰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일 때는 뭐 805, 805, 808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안 계신 차다, 빈 차다 그러면 그냥 다 이게 딴철 부린다는 거예요. 그런데 탄 차다 하면 딱 이제 기강에 서 있고 뭐 하면서는 근데 경찰들이 실제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뭐 그 수능 날이었대요. 가지고 오늘은 또 왜 또 늦게 나간대?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경찰관이 수능 때 이제 교통 때문에 좀 늦게 나가고 그러잖아요. 했더니 근처 학교도 없는데 핑계가 참 좋네. 경찰관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더란 거예요. 이런 그렇죠. 용어 안 쓰던가요? 그 용어까지 이제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특이한 게 첫 번째 나가는 차가 거의 9시 2분에 나간다는 거예요. 9시 1, 2분. 그리고 그 뒤에는 뭐 10시, 11시 이런 경우. 근데 9시 1, 2분에 나가는 것이 뭐냐. 9시까지 출근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, 기본적으로. 근데 9시 1, 2분에 했다는 것은 9시에 출발한다는 것이고. 그리고 이걸 제대로 숨기려면 8시나 이런 데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 사람들 9시까지 대기를 하는 거예요. 대통령이 안 나오면 그냥 일단 출발하는 거야. 그거 아니면 9시 2분에 나오는 게 좀 설명이 안 되는 사실. 이게 근데 꽤 오래돼 가지고 뭐 경찰들 사이에서 말이 계속 있고 조금씩 번져 나가다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취재를 해 가지고 사실은 오늘 정도 전후에서 이제 기사와 영상을 내보려고 지금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지금 내보내야죠. 약간 좀 너무 이제 부차적인 얘기가 돼버렸고 지금 탄핵이 가느냐 마느냐인데 이 탄핵 얘기할 때 너무나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이어서 근데 이것도 아마 내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